자, 91번. 항상 우리가 도형을 볼 때 우리가 기존에 봤던 도형 형태가 나오면 문제가 좀 쉬워지는 거고, 기존에 받지 않았던 도형이 나오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럼 우리가 이 문제로서 봤냐 안 봤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본고라면 그 본고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알았어요? 이 도형을 본 적이 있냐 없냐 봤을 때는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좀 있다 보면 어디서 봤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림은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64. 그 다음에 직사각형 내부의 길이가 K인 정사각형. 내부라 했으니까 K가 0부터 4까지 내부라는 똑박 들어간다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형에서 AB하고 EF가 평행. AB하고 EF가 평행. 오케이. 그림 읽도록 해준 거고요. 다음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삼각형은 만나지 않습니다. 자, K값에 관계없이 AECG, BF, DH의 제곱의 합을 만족시킨다. 무슨 번듯한 느낌 좀 있어요? 얘를 잘라버려. 어떻게 색칠해버릴까? 자, 얘를 보지 않습니다. 얘를 보지 않고 4개를 붙일 수가 있겠네. 4개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붙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느낌이 되나요? 맞나요? 어디서 본 거네요, 이번에? 피타고라스 할 때 봤습니다. 피타고라스 할 때 요점에서 요점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이 된다 했죠. 기억나십니까? 얘의 전 단계 도형이 이 도형이었습니다. 얘가 직각을 이룬 두 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각형에서 우리는 요 길이 제곱 플러스 요 길이 제곱이 요 길이 제곱 플러스 요 길이 제곱이 됐다 이거죠. 요놈이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아시겠나요? 왜 그러냐? 얘를 이렇게 4개의 직사각형으로 나누게 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나요? 맞나요? 어허이, 도형 차면 안 된다고 했어. 이 도형이죠. 말의 도형이 이 도형처럼 보이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기억은 보자마자 우리가 물론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안 해도 이제 봤던 도형을 믿고 가자 이겁니다. 기억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니은 K가 1일 때라는 것은 이 길이가 일씩 줄어들어라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달라 이거네. 이런 도형을 이제 생각해서 얘를 지우지 말고 얘만 지웁시다. K가 1이라는 것은 이 길이가 이제는 얼마로 봐달라? 5하고 3으로 봐달라 이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AEDH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얼마로 봐라? 2분의 2, 3으로 봐라. 루트 2분의 루트 3으로 봐라. 다시 말해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똑같게 봐달라 이런 말이겠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BF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당연히 똑같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K가 1이 될 때 AE하고 DH가 2분의 루트 13이 되면 BF하고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5가 되는지를 확인해달라 하는 말이 되네. 그래도 자 3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참을 끼도록 노력해야지.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13 이 말이죠.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13 맞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다 이 말이죠. 어떻게 풀죠? 문자를 놔야겠네. 여기를 A라 넣고 얘를 B라 넣으면 이것도 A가 되겠죠. 이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죠?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고 이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가 3-B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 피타고라스 한 번, 이쪽 피타고라스 한 번. 알겠나요? 마무리 지어볼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분의 13 피타고라스 쓴 겁니다. 됐어요? 두 번째 정중앙이니까 A 값이 정해졌네요.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 선이 정중앙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A 값이 얼마로 정해졌다? 2분의 5로 정해졌다.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B의 제곱을 해서 B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30분이야.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문제 다 풀 수 있겠나요? 일단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이 1번 생각이니까 선생님이 내용을 좀 단순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풀어보십시오. 도형이 보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자, 이 문제 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자, 어려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좀 생각을 하다 보면 문제가 좀 쉬워질 거고,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성을 조금 생각을 하면 문제 도형이 좀 쉬워집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어려워. 도형이 왜? 얘를 어떻게 문제를 풀어 넘어가야 되는가 자체를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 몇 가지를 캐치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도형의 성질들을 좀 이용해달라 하는 소리야. 아시겠죠? 됐죠? 자, 무엇을 이용해달라 하는 건지 한번 읽어보면서 차츰차츰 생각을 해봅시다. 자, AB가 길이가 나왔고요. BC가 길이가 나왔어. 삼각형에서 BC의 중점을 D라고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했죠. 중선이 나왔습니다. 맞나요? 중선. 자, 중선이 나오면 생각할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게중심. 알았어요? 두 번째는 중선 정리.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게중심이 중학교 때 많이 나왔으니까 중선들의 교점하면 무게중심이고요. 됐어요? 중선 정리는 뭡니까? 중선 정리는 삼각형에서 이렇게 중선이 있게 되면 A, B, C, M 이렇게 도형이 나오면 중선 정리를 꼭 사용해 달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AB의 제곱, AC의 제곱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 AB의 제곱, AC의 제곱. A라는 점에서 AB의 제곱, AC의 제곱 이렇게 나오면 중선 정리를 사용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야. 문제가 쉽게 넘어갑니다. 알았어요? 근데 왜 너희들 중선 정리를 잘 사용을 못하냐 하면 삼각형을 못 그리기 때문에 사용 못하는 거야. 삼각형을 그려야 됩니다. AB의 제곱, AC의 제곱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 이거야. 근데 문제가 이렇게만 보니까 너희들이 못 푸는 거야. AB의 제곱, AC의 제곱 요 선하고 요 선만 보니까 이 문제가 안 보이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요 점을 기준으로 AB의 제곱, AC의 제곱이 나오면 중선 정리라고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죠? 중요하다 했어. 또자 지금 참으면 잠을 깨려고 노력해야지. 중선 정리는 자 요거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의 2배다. 맞죠? 요걸 생각하라고 알려준 거야 일단. 다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했더니 AD가 루트 7이 나왔다. 이 길이가 나왔다는 것은 중선 정리 한번 써봐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길이 하나 구해놓고 가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AB의 제곱 12
플러스 AC, x를 넣겠습니다. x의 제곱. 지금 보면서 가세요. 요 길이 제곱 플러스 요 길이 제곱 쓴 겁니다. 얘는 누구의 제곱? 루트 7의 제곱, 7 플러스 절반 1의 제곱에서 요놈의 2배와 같다. 그래서 x제곱은 8이 16 넘기면 4, x는 얼마다? 2 이렇게 되네요. 이 길이가 2가 나왔습니다. 알았나요? 아, 중선 정리를 구하다니까 AC의 길이가 나오면서 얘가 2가 나왔다는 말은 길이가 2, 삼각형이 뭐야? 2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야. 일단 문제에 얼마나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2등변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뭐가 있습니까? 수직 2등분선이 있다는 소리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각 ACB를 2등분하는 선. 아, 2등변 삼각형이 나왔으니까 요 2등분선은 수직 2등분이 된다. 맞죠?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을 E, 그 다음에 선분 CE와 AD가 만나는 점은 이 점. P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이제 P가 의미하는 게 무게중심이죠. 중선의 교점 무게중심 됐죠? 다음에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P까지 읽었나요? 그 다음 AP1을 2등분한 선, 2등분한 선이 만나는 것이 AB랑 만나는 건 R, BC랑 만나는 건 Q 이렇게 났네요. 아, 각의 2등분선이 나왔다. 삼각형에서 각의 2등분선이 나왔다. 우리 뭘 이용한다? 이 길이 돼. 이 길이는 이 길이 돼. 이 길이가 된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문제 읽어가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문제를 일단 접근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무리하러 갑니다. 순식간에 끝나니까 잘 보세요. 자, 그래서 PRE 보입니다. 이 도형을 S1, PQC 요놈을 S2, 그거의 B를 알아내라. 다 읽었습니다. 문제 속에서 다 읽었어. 우리가 지금 표현 안 한 것이 지금 뭐만 표현 안 됐냐? 이 각하고 지금 이 각이 같다. 이 각하고 이 각이 같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뭡니까? 이게 무게중심이고 현재 얘가 직각이 되니까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루트 3이 된가요?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다? 1이 되네요. 각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 얘가 몇 도? 30도. 맞죠? 2대1 때 루트 3. B를 갖고 있는 삼각형.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B를 알아내라. 자, B를 알아낼 때는 수를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보이나? B를 물어볼 때는 수를 이용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알았어요? 값을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B의 특징만 이해해달라 이런 말이야. B의 특징만 이해해달라 이거야. 알겠나요?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일관적인 특징을 이해해달라 이거야. 요 삼각형하고의 관계성을 좀 생각해 봐달라 이거야. 이해되십니까? 일단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지금 거꾸로 썼는데 1대2죠. 맞나요? 사이각이 똑같네.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B만 알아내면 되겠다 라고 출발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근데 요 길이를 구하기가 쉬워? 어려워? 지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현재 아는 길이입니다. 아는 길이고 이 각도 아는 각일까요? 모르는 각일까요? 여가 30도죠? 여가 30도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각은 무게중심이니까 무게중심에 대한 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형적인 성질을 좀 더 판단하다 보면 구할 수 있을 수 있는데 각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PR의 길이는 알 수가 없어요. 알겠나요? 다시 말해서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의 관계는 있고 현재 뭐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 길이를 구하러 가야겠죠. 이 길이 됐죠? 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지금 P를 구하는 중입니다. 그렇지? 근데 P란 점은 뭐 하는 점이야? 무게중심이지. P란 점이 뭐라고?
무게중심. 무게중심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지. 뭐? 무게중심 하면 생각나는 게 적어도 몇 가지? 첫 번째 중선 회계했습니다. 중선 회계했고, 뭐? 2대1. 그 다음에 넓이가 6등분 된다는 거죠. 요걸 생각하고 있어야겠지. 현재 질문이 뭡니까? 넓이에 관한 문제니까 이 넓이가 6등분 된다는 생각을 해달라 하는 소리야. 이 되시죠? 설명은 지금 길게 하는데 지금 선생님 쓴 거 별로 없어.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 지금 중선 정리하고 지금 무게중심 이런 것만 쓰고 있는 중이야 지금. 너희들 문제 있다 오면 요 계산하면 이 쓰고 나서 지금 요 표현까지 오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자 어디까지 넘어왔냐면 지금 요 넓이와 요 넓이를 b를 구할 거다. b를 구할 때는 수를 갖고 노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관계를 갖고 논다 했어요. 이 점이 무게중심이니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어쩌니? 안 보이나요? 아는 것을 대답을 하고 그래 넘어가지. P에서 이렇게 P를 지나 무게중심이라면 얘도 중선이죠. 그래서 6등분이 된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죠? 요게 보였다면 이 문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왜? 이 넓이에서 이쪽 넓이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비를 밑변의 비로 구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밑변의 비가 나왔어 안 나왔어? 밑변의 비는 이 길이의 비랑 똑같죠? 맞죠?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무게중심이 루트 7이니까 3분의 2 루트 7. 이 길이가 C가 아까 얼마였죠? 높이가 1이었죠? C가 1이었죠? 그럼 이 길이는 얼마? 3분의 1. 됐나요? 그럼 이 넓이는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이해됩니까? 이 삼각형을 S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을 S라고 했을 때 이 넓이 구하는 방법이야. 맞나요? 이 삼각형이 S이고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 길이는 얘랑 더한 것 중에 3분의 1만큼. 식 이해되십니까? 이해됐어요 지금? 이게 지금 S1입니다. S1인가 S2인가요? S1이죠? 자, S2는 이제 똑같은 방법을 풉니다. 이쪽 넓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되니까 왼쪽 길이는 3분의 1 루트 7, 오른쪽 길이는 3분의 2죠. 그럼 S2는 좀 뒤집어 쓰는 게 좋았을 건데, S2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루트 7 플러스 3분의 2 중에 3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S는 이면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답이 나왔네요. 두 개를 나누면 되겠죠. 뒤집어서 나눠야 됩니다. 없어지고 3분의 1 없어지고 됐나요? 그 다음에 3 없어지고 답은 우리가 원하는 S1분의 S2는 뒤집어 써야 되니까 2 루트 7 플러스 1분의 루트 7 플러스 2 하나 남았나요? 어디가 2 하나 남았는 것 같은데 지금? 얘가 위에를 곱해야겠죠? 2 남았네요 지금. 이것이 분모고 이쪽이 분자죠. 맞나요? 그러면 어디가 남았어? 2가 남았으니까 얘가 2가 더 있어야겠네요. 식 정리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꽤 어려운 문제 이거. 꽤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조형적인 생각을 하면 쉽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풀이과정 몇 개 없죠? 지금 다른 건 설명이고 지금 요거 풀이야 지금. 근데 요걸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 근데 여기 내용들 중에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별로 없어. 다 아는 내용들이야.
연습해봐야 돼, 연습. 아, 도형의 넓이에 대한 b는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찾아달라 하는 소리고, 그 관계는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얼른 가서 잠원에서 물 한 잔씩 먹고 와. 얼른 지금 요거 하는데 지금 계속 자. 이거 못 풀어 너희들. 어? 다음에 또 물어볼 거야. 그럼 연결고리가 뭔가를 생각을 해야 돼. 알았어요? S1하고 S2의 연결고리가 뭔지. 자, 정선 정리는 일단 이 길이 구하려고 했던 거고요. 일단 패스. 그 다음 넘어가고, 그 다음 도형을 봤을 때 이 넓이와 이 넓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연결고리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 해서 출발한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S1은 이 넓이의 B로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넓이도 요 넓이와 B로 구할 수가 있다. 알겠나요? 쉽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생각해봐야 돼. 그래 보면 쉽다 이런 생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알았나요? 자, 직선. 자, 오늘은 일단 직선 너희들한테 지금 두 번째 단계, 아니 1등급 전까지 질문 숙제였죠? 질문 받고 1등급 문제가 좀 많습니다. 시간 남으면 1등급 문제 몇 문제 풀어주겠습니다. 자, 질문하세요. 86번 49번 예? 66 63번 95 96 5 30 63번 63번 97 97번 네 83번 83번 105번 105번 111번 자, 49번 보겠습니다. 자, 도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문제가 꽤 많습니다. 생각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림과 같은 좌표평면의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삼각형에 대하여 선분 A, B 위에 D를 잡았고, 선분 A, B 위에 D를 잡았고, A, C 위에 E를 잡았습니다. 특징은 D와 BC가 평행합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 ADE와 ABC의 평행한 선이 평행선 딱 나왔으면 우리는 뭘 생각한다? 닮음 생각한다 이거죠. 닮음에 뭐가 나왔어? 넓이의 비가 나왔다는 것은 뭘 알아달라? 길이의 비로 넘어가 달라 이런 말이겠죠. 그렇지? 길이의 비가 어떻게 됩니까? 1대 3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약간 1대 3 이렇게 되네요. 맞죠? 그랬을 때 B2를 구하시오. 이 직선을 구하라는 것은 2의 좌표만 구하면 되겠네. 이 좌표 여기가 1대 3이니까 AC를 1대 2로 내분한 점이면 2점 구하고 B점 나왔으니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알겠어요? 자, 다음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그래서 하나만 언급을 하고 삼각형을 2등분하는 선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2등분하는 선 중에 제일 쉬운 선 꼭지점을 지나는 거. 꼭지점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중점을 지나면 되겠죠. 중선이면 되겠죠. 맞나요? 첫 번째, 얘 제일 쉬운 거야.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그었을 때 꼭지점을 지나냐 안 지나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알았어요? 첫 번째 꼭지점 지나는 건 제일 쉬워. 됐어요? 두 번째 평행한 선. 평행한 선이 나오면 넓이를 어떻게 구해달라는 소리냐면 닮음으로 풀어달라는 소리입니다.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는 거예요. 닮음이야. 닮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닮음비가 어떻게 돼야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냐? 그러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지금 1대 2죠. 1대 2죠. 그럼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어야 되네?
1대 루트 2가 돼야 된단 말이죠. 맞나요? 길이비가 1대 루트 2여야지 넓이는 제곱비가 돼서 1대 2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넓이가 2등분 된 선인데 평행한 선 1대 루트 2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얘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이 점하고 이 점을 내분한 점 1대 루트 2 마이너스 1로 내분한 점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푼지 알겠나요? 됐어요? 자, 두 번째 대한 도형에 대한 도형을 2등분하는 거 알려줬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어렵습니다. 세 번째. 자, 평행선은 쉽게 가자 이거야. 이거 풀 때 탈문을 이용해서 쉽게 가라 이런 말입니다. 탈문을 이용해서 가라겠어요. 세 번째 선은 요 선이 이렇게 틀어졌을 때입니다. 이제. 틀어졌을 때 제일 어렵습니다. 자, 틀어졌을 때 방법은 기본적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 어떻게 풀라는 소리냐면 이 넓이를 구하라 이겁니다. 물론 여기 선들 중에 좀 특징이 있는 선은 있으면 그걸 이용하는 거고 기본적인 생각은 이 넓이를 구하고 이 넓이가 예를 들어서 8이면 이 넓이는 얼마다? 4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라 이거야. 실제로 구해달라 하는 소리입니다. 위쪽도 4고 아래쪽도 4인데 아래쪽 도형보다는 아래쪽은 사각형 구하기 좀 어렵습니다. 위쪽 도형을 일반적으로 구하는다 이거야. 알았나요? 이 문제는 직접 구하라는 문제야.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직접 구하는 방법은 이 도형의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제일 원론적인 방법은 이 점의 좌표를 문자로 넣고 뭐 사선식이든 뭐 다른 도형의 통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든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 이거야. 알았나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 했어요. 다음 63번. 자, 그림과 같이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내부의 P를 잡고 P에서 A, B, B, C에 내린 수선일관을 T2라고 해서 길이를 A, B, C, D로 나타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걸 구하시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도형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하다는 도형 이름이 지금 이거 단어 이름이 뭔가요? 평면 좌표입니다. 맞나요? 평면좌표, 좌표평면이요. 직선 전이 뭐죠? 평면좌표죠.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어때? 좌표평면 위로 올려달라 이거야. 평면좌표, 좌표평면 똑같은 단어를 일단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얘를 어디로 위로 올려라? 좌표평면 위로 올려달라 이거야. 그러면 어떤 점은 잘 잡으면 돼? 원점만 잘 잡으면 되겠습니다. 원점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는 거야. 왜 좌표평면을, 아니, 여기 길이가 나오는데 왜 좌표평면을 갖습니까? 하는 것은 문제를 봤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얘를 지금 가로의 길이가 A, 가로의 길이가 C죠? 세로의 길이가 B, 세로의 길이가 D입니다. 그러면 A, C, A 더하기 C, A 더하기 C, C야. 이 말은 X좌표가 분모로 들어갔고 분자로는 지금 Y좌표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얘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어요? 아직은 너무 어렵게 안 나오고 기본에 충실하게 나온 거야. X좌표분의 Y좌표. X좌표분의 Y좌표. 뭘 말하려고 했다는 거냐면 기울기를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X좌표분의 Y좌표. 식의 모습에서 X좌표분의 Y좌표는 기울기를 얘기해 주려고 했습니다. 알았어요? 자, 기울기는 기본적으로 두 점이 주어지면 되는 거죠. 두 점. 맞나요? 두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생각은 하나만 나왔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나요? 이렇게 되는 거네. 하나는 얘는 뭐냐면 두 점 중에 하나가 원점이란 소리야. 이해됐습니까? 하나는 원점. 그래서 문제를 지금 마무리 한번 가봅시다. 자, 원점이 여가 있고요. 그러면 잘 보일 거야, 이제. A분의 B라는 말은 여가 A분의 B, A분의 B, 기울기, 탄젠트죠? 탄젠트가 영어로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탄젠트로
기울기가 0으로 탄젠트입니다. 알았어요? 이것분의 이거는 요거의 기울기. 맞죠? C분의 D는 이것분의 이거죠. 맞나요? 그럼 요 놈의 기울기. 이 기울기 눈에 보이죠? 누가 큰지? 맞는 말이고요. A분의 B는 요거의 기울기. A 더하기 C는 됩니까? A 더하기 C는 요거죠. B 더하기 D는 요거죠. 맞나요? 요거의 기울기. 아, 얘는 기울기 3개를 비교해달라는 소리겠네요. 예? 그렇죠? 얘 3개를 지금 비교해달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문제 마무리 됐네요. 아시겠죠?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X좌표분의 Y좌표 하면 기울기적 생각을 해달라. 그 기울기에서 2점을 뽑아달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2점 뽑아달라 이거야. 그래서 이 2점 뽑아내는 문제, 2점만 뽑아내면 우리가 기울기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좀 너희들이 해석하는데 좀 어려운 문제가 그 문제이게 되겠습니다. X좌표분의 Y좌표 기울기로 넘어가려는 요구사항이야. 다음 66번. 자, 그림과 같이 x 플러스 y는 2. 자, x 플러스 y는 2에 있는 특징은 요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에 x좌표와 y좌표를 다 넣으면 2가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x값이 설정되면 y값도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거기 위에 p점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a, b니까 얘가 a, b니까 a 플러스 b는 2 하나 적어놓고 가시면 좋겠네요. 뭐야 지금? 뭐지? 가로에서 위에 점 P 오에서 A 이게 뭔 말이죠? 못한가 이게? 너희들은 어떻게 나왔어? 똑같이 나왔네? 이게 뭐죠 지금? 그림과 같이 직선 위의 점 P A, B A 플러스 B 플러스 0에서 예? 곱한가요? 오타? 오타지, 오타겠지. 뭐죠? 문제 읽어봐야겠네. P. 일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일단 놔두고. P에서 X축 내리는 수선의 발을 각각 QR. 아직까지 문제가 어려움이 없네요. 일단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P를 지나고, 직선 QR의 수직인 직선을 L이라고 합니다. 다음, L이 P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는 걸 보여주시오. 지금 A, B 플러스 0에 대한 생각은 뭐 없어도 지금 문제가 넘어갔네요. 일단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게 뭔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P, A, 0에서 직선 위에 있는 점이므로 식이 일단 이렇게 된다. 이때 L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 직선과 수직이니까 Q가 지금 뭡니까? A, 0, P, R이 뭐야? 0, B 이렇게 되죠. 이 기울기 얼마입니까? 기울기가 A분의 마이너스 B죠. 맞나요? A분의 마이너스 B. 요 기울기는 뭡니까? B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L의 기울기는 B분의 A다. A이므로 L 직선의 방정식은 A, B를 지나고 L의 방정식은 A, B를 지나고 기울기 이렇게 되니까 Y는 Y-P는 P분의 A, X-A다. 단 P 대신에 지금 E-A를 넣은 거예요. 여기까지. 기억이 A 값에 관계없이, 기억이 누굽니까? 요 직선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니까 이 식을 뭘로 정리해달라? A로 식을 정리해달라 하는 말이 되겠네요. 식을 P 대신에 다 A를 넣고, 자, Y-E-A는 E-A분의 A, X-A. 식은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E-A, Y-E-A의 제곱은 AX-A 제곱. A로 식을 정리해달라는 A제곱은 사라지고 AY 여기에 지금 A 여기도 A가 있어서 A를 뽑아내면 마이너스 Y 가운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A입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4 맞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a 넘어오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a 없는 거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요게 0 요게 0. 그래서 y는 2가 되겠고 y가 2가 되고 x도 2가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2,2를 옥진한다 이렇게 되네요. 마무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됐어 안 됐어? 뭐가 틀렸나? 된지 안 된지는 몰라. 위 과정에서 가에 알맞은 식을 FA라고 했으니까 지금 FA가 지금 아까 B분의 A라고 했으니까 B 대신에 E-A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FA가 나왔고 거기다 3분의 4를 집어넣으라는 소리고 알파 베타는 나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집어넣은 마무리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A 대신에 3분의 4를 넣으면 E-3분의 4분의 3분의 4는 얼마입니까? 3분의 2분의 2가 되나요? 3분의 2분의 3분의 4, 2. 그래서 오늘 답은 6이 되겠다. 이렇게 되네요. 아시겠죠? 다음. 다음 문제. 이건가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정신 차리세요. 그럼 가갖고 잠발 한번 세고 보세요. 얼른 갔다 와세요. 도형은 자기가 머릿속 그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아들이기가 없습니다. 뭐만 할 수밖에 없어. 시험을 안 보니까 이거 집중력이 흐려졌어. 시험을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건데 지금. 숙제 검사를 해야 돼. 여기도 쓰고. 어? 오답책도 하나도 안 됐네? 뭐래? 뭐래 이거? 새 책이네 새 책? 물려주려고?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지우야, 열심히 하고 있니? 숙제 안 하면 남을 수가 없어.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해야 돼, 어느 정도. 어? 중학생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고등학생 자기 관리 안 되는 친구들은 다 뒤로 나고됩니다. 성적 계속 떨어져. 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성적이 기본적으로는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수도 좀 많아지고, 뒤쪽 아이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한 20, 30%는 실업계를 갖고, 어? 중학교 퍼센트하고 고등학교 퍼센트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 1.5배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일단은. 어? 특히 상위권 같은 경우는 너희 중학교 상위권이었다면 그 퍼센트는 1.5배가 아니야. 응? 1.5배 아니야. 저 중학교 3%였는데 4.5%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거의 10% 안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 그럼 출발 3%가 아니라 10%, 20%의 생각을 해야 돼. 그래놓고 중학교 때 저 반에서 1등 했는데 2등 했는데 이렇게 반에서 5등 하네요, 이제 10등 하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때 충격이 옵니다. 그때 자기 충격이 와. 인정을 빨리 하는 사람들이 그 흐름통에서 빨리 헤어나와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정을 안 하는 친구도 있어. 나는 나의 실력은 그렇지 않아. 지금 학원에서 너희들 시험 2번 봤잖아. 대부분 자기 점수 대충 알 겁니다. 그게 자기 점수라고 일단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좀 더 발전하려고 노력해야 돼. 이 발전하려고 노력하려면 좀 더 긴장도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응? 이거 자기 문제집 꽤 괜찮은 문제집이야. 괜찮아. 이 자기에 있는 이 문제 수준만 너희들이 똑바로 풀어내도 학교 내신 문제 거의 다 맞습니다. 문제는 이걸 똑바로 못 풀어내니까 내신이 안 나오는 거야. 알았나요? 부지런히 살아야 돼, 부지런히. 지금 설 지나서 설 다음 날 15일인가 그렇습니다. 15일 월요일 날 기말고사를 봅니다. 기말고사 보면은 저번 중간고사 봄이 다음일 것 같고, 2차 함수부터 나올지 아니면 그 다음 여러 가지 방정식 나올지. 2차 함수는 워낙 중요하니까, 물론 부등식 공부를 했으니까 연계성이 있을 거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원방 아니면 이동까지 나갑니다. 원방 아니면 이동인데 우리가 지금 직선하고 있잖아요. 다음 단원이 원방입니다. 근데 오늘 직선이 다 마무리가 안 되면 원방도 하루에 마무리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 오늘 몇 월이죠? 수요일인가요? 금요일, 월요일까지 해야 원방이 마무리가 되고, 이동은 그때 들어가더라도 수요일 날 마무리는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복습이 안 돼서 복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설 지나서 월요일 날 기말고사를 봅니다. 시험 범위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텐데 일단 원방까지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방은 무조건 나오고 이동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장담 못하겠어요. 이동은 알았어요?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일단 원방은 무조건 나옵니다. 원방까지는 예, 지금 여기 평면좌표부터 원방까지가 양이 절반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평면좌표 어느 정도 풀었고요. 평면좌표 직선 원 이게 절반보다 좀 많습니다. 도형적인 부분이 개인 역량 차이가 너무 심해서 시험을 봤을 때 점수 편차가 훨씬 더 심합니다. 중간고사를 더 잘 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못 봤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기말고사는 좀 잘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도형은 일단 단시간에 올라가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문제를 계속 다양하게 계속 풀어봐야 돼. 이해되시죠? 학교에 따라서 도형에서 꼭 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형에서 꼭 내는 문제들. 도형에서 꼭 내는 문제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이론보다 고등학교 때 새롭게 배우는 이론 있잖아요. 새롭게 배우는 이론에 대해서는 꼭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면좌표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내분점, 외분점 꼭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분점, 외분점 문제를 풀 때 그림을 이용해서 좀 판단을 하고 풀어달라 하는데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중선정리. 100%는 아니겠지만 최근에 중선정리는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당연히 직선에서 뭐가 나오겠니? 직선에서 중학교 때 안 배웠던 내용이 뭡니까? 수직 조건이 있죠? 수직 조건은 꼭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새롭게 외모죠? 알겠어요?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있죠? 교점을 지나는 도형식 있나요? 이 문제는 일단 무조건 거의 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낸다가 아니라 나온다야. 알겠지? 직선에서 문제를 선별을 할 때 이 문제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 그건 선생님 차이니까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주로 많이 나온다. 여기에 너희들이 고득점을 맞으려면 중학교 배웠던 도형의 성질들을 그대로 접목을 시켜놔야 돼. 조금 전에 우리 1등급 문제도 사실 고등학교 내용은 별로 없었잖아요. 중선 정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9년 다 중학교 과정 내용으로 푼 거야. 이해되시죠? 자, 95번 가겠습니다. 아니죠? 95번이 83번이죠? 83번. 자, 83번 이런 류의 문제는 읽다 보면 좀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차근차근 가발한 소리입니다. 알았어요?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차근차근 가봐라 이거야. 함수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갖고 문제를 풀어달라 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좌표 평면 위에 점 0,1이 있습니다. 함수 y는 fx는 4분의 x죠. 자, 우리가 그래프를 좀 잘 그려놓으면 좋을 텐데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도형이 좀 생각만큼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t, 4t 제곱 t, 뭐 이 정도 찍어 놓읍시다. 요거를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t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t 물론 미분 배운 사람들은 좀 더 편하게 갈 텐데 이건 안 배운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는 미분 안 배워서 상관없어요. 알았어? 상관없고 식만 쓰면 되겠죠.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지금 2분의 t이고 t, 4분의 t 제곱을 지난다 이런 말이죠. 맞죠? 그러면 요거 직선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뭐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t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뭐 요 점 지나면서 뭐 요렇게 그러면 직선이 조점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런 말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나요? 이 미분을 배운 사람은 좀 더 판단하는데 도움 줄 텐데 그냥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만 그려놓겠습니다. 이렇게만 넣겠어요. 자,
요거에서 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는 점이 위치가 정확히 안 나왔네요. 얘가 지금 요렇게 갈 수 있다는 소리네. 얘랑 차이점 판단해달라는 소리야.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몰라. 아시겠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그랬을 때 이 점을 Q 라고 놨고요. 옳은 고르시오. t에다 2를 넣어라. t에다 2를 넣어라. t에다가 2를 넣으면 1 x-2 플러스 1 그래서 x-1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지? 그럼 q가 얼마가 되겠다? y절편 마이너스를 q가 1이니까 q는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이거죠. qx편 1이다. 이건 맞는 말이네요. 알겠죠? 니은 두 직선 PQ와 P가 어디 있습니까? 점이네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 PQ와 AQ는 서로 수직이다. AQ 0,1 0,1이 있어요. 0,1인데 AQ는 서로 수직이다. AQ는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오, 비율이 안 맞네. 얘 점이 그냥 수직이다고 판단하십시다. 얘가 어쩐다? 수직이다. 이렇게 수직이다. 수직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뭘 이용한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해달라 하는 말이죠. 알겠죠? 그럼 Q점의 X절편을 찾아야 되니까 X절편을 인식해서 찾으면 2분의 t x-t는 넘기면 마이너스 4분의 t제곱 양변을 t분의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t x는 넘기면 2분의 t 이렇게 되나요? 맞나요? 예, q점이 2분의 t, 0이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요 점이 0,1이니까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기울기 2분의 t분의 여기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기울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t분의 2가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원래 그래프가 얼마였습니까? 2분의 t이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t가 되니까 맞는 말이 되나요? 됐어요? 서로 수직이다. 맞는 말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계산 잘못했으면 얘기하세요. 다음 QA를 3대2로 외분한 점 R은 3대2로 외분한 점 3대2니까 여가 1이니까 얼추 비슷하게 많이 떨어지네요. 이쪽 점이 그래프 위인 점이래. 자, 이 점이 3대1로 외분한 점인데 보여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오면 옷을 벗어놓고 어떻게 하지? 에어컨 틀어야 되나? 그래프 위인 점입니다. 이 점이 좌표 어떻게 됩니까? 지금 B가 어떻게 됩니까? 여가 1대2죠. 1대2 맞나요? 닮으면 B를 이용해서 좌표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 점은 어떻게 되나요? 여가 2분의 t고 여가 0이죠. 2분의 t 여가 0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t가 되겠죠. 보이나요? y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y좌표는 0, 1이니까 y좌표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3이 되겠죠. 보이시죠? 맞나요? 했을 때, 자, 이 점이 지금 fx 그래프 위의 점이다. 이 점을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얘를 식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3은 4분의 1 t제곱이 된다. t제곱은 12가 된다. 여기까지 나왔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삼각형 RQP 요 삼각형의 뭘 구하라? 넓이를 구해야 달라 이거죠. 맞나요? RQP 요 넓이는 6루트3이 된다 이거죠. 이걸 어떻게 넓이를 구하는 게 좀 좋을까요?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 그냥 길이 구하라 이 소릴까? 어떻게 구하면 좀 더 편하게 할까요? 자, 어떻게 하면 편하냐? 지금 그림은 좀 잘못된 그림이야. 뭐가 잘못됐을까요? 문제를 보면 조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P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T, 4분의 T제곱이죠. 맞나요? 근데 R점은 마이너스 T네. 다시 말해서 원점 대칭이니까 이 그래프가 이런 상황은 아니고 어떤 상황이란 소리야? 그래프가 이렇게 T하고 이렇게 대칭적인 상황이라는 소리죠. 그래프는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이야. 알았니? 그러면 축하고 평행하게 돼 있네요. 이렇게 맞죠? 맞죠? 그러면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요 변을 뭘로 보여? 밑변으로 보고 여기 얼마입니까? 2t가 되겠죠. 높이는 얼마입니까? 요게 높이가 되겠죠. 높이는 3이었죠? 그렇죠? 넓이는 2t, 3t가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맞나요? 맞아 안 맞아? 여기가 t고 여기가 마이너스 t니까 여기는 2t, 높이가 요즘 마이너스 t, 3이었죠. y좌표가. 그러지? 여기니까 3, 2t, 3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서 3t 맞죠? 좀 조금만 도와줘. 이렇게 되죠? 그래서 6루트 3이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란 소리냐면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그려봐라 하는 문제가 돼요. 그래프를 보면서 좀 생각해봐라 이렇게 되겠어요. 이 그래프가 있었으면 조금 좋았을 텐데 알았죠? 86번 빨리 가보겠습니다. 86번 그래프 좌평면에서 y는 x제곱 위에 있는 점 1,1에서 접선을 L1 P를 지나고 L1에 수직인 것을 L2 L2와 Y축과 만나는 점을 Q L2가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R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 말이네요. 그렇죠? 내용은 다 나왔으니까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1,1이고요. 그리고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접선 방정식을 세워야겠네. 기울기는 뭐로 보고 1,1을 지난다. 얘랑 누구랑 x제곱하고 뭐한다? 연립을 해야겠죠. 접하는 상황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mx 넘겼더니 플러스 m-1은요 m제곱 마이너스 4m-1은 얘가 0이 되니까 m은 얼마가 됐다? 2가 나왔네요. 원단제곱식 대선에. 그래서 이 직선이 얼마가 된다? 기울기가 2인 직선 됐죠? 식이 어떻게 됩니까? y는 2x-1 1, 2x-3 이렇게 되네요. 기울기가 2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L가 나왔네요. L1 구했습니다. 이제 L2 구하랍니다. L2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수직이라 했으니까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L2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1,1을 지난다 이 말이죠. 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3 y절편이 2분의 3이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 얘랑 누구랑 연립을 해야 된다? 누구랑? x제곱하고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하고 x제곱하고 연립을 해야 r점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 맞나요? 2x 3x 마이너스 1 이렇게 플러스는 0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1인데 1은 P점이니까 얘가 아니고 2점이 되겠다. 그랬어요. 아래 위치가 나왔습니다. 아래 좌표가 지금 x가 마이너스 2분의 3, 뭐 나왔네요. 문제가 시킨 대로 지금 한 겁니다. 접선이 있다고 했으니까 접선 구하고 여기에 수직인선 구했으니까 수직인선 구했고 그 다음에 r점 구했습니다. 알았어요? r점 구했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축과 평행한 선 뭐라고요? 축과 평행한 선이 보이면 그거를 이용해달라 했습니다. 그걸 밑변으로 잡아달라 이거죠. 좌표 2점하고 2점이 쉽게 나왔잖아요. 이게 밑변인데 밑변이 얼마입니까? 밑변이 얼마? 2분의 9가 되겠다. 그럼 높이는 어떻게 높이가 된다 했습니까? 높이는 여기에서 여기가 간격이 높이가 된다 했습니다. 됐죠? 여기는 1이고 여가 2분의 3이니까 높이는 얼마가 된다? 2분의 5가 되겠다. 삼각형 2분의 1 그래서 8분의 45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됐어요?
너희들이 이 문제 보고 질문이 될 수는 있지만 요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질문이 되는가를 잘 판단해야 돼요. 내가 왜 이 문제가 질문이 됐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소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야. 이해되세요? 문제푸가 풀기 귀찮아서 질문이 되면 안 돼. 문제가 요구하는 바대로 간 거야. 알았어? 선생님이 문제 풀이할 때 너희 마무리할 때 이것만 사실 요거 넓이 구하는 식만 현재 너희들하고 좀 다를 수가 있지.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됐습니까? 귀찮아서 질문이 되면 안 됩니다. 시간 투자하십시오. 자, 95번. 자, 95번 보면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입니다. 다음 좀 BC를 구하시죠. BC. 좌표가 지금 AB가 나왔는데 AB 기울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BC는 기울기 얼마다? 1이 됐네요. 1인 직선은 하나밖에 없네요. 됐어? 식 세우는 것도 어렵지 않았으면 넘어간 겁니다. 자, 97번. 좌표 평면 위에 세점 2,6, 1,1, 5,3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 꼭지점에서 대변에 수선의 발을 내릴 때 수선의 교점의 좌표, 수선의 발을 내릴 때 수선의 교점. 한번 일단 그려볼게요. 자, 이런 말입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 이 문제에 의도하는 바를 판단하기 위해서 삼각형 그린 겁니다. A, B, C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세 꼭지점에서 대변의 수선의 발, 수선을 이렇게 그었어. 수선, 수선 이렇게 그었어요. 그래서 세 수선의 교점 2점, 맞죠? 이 점을 수심이라고 부릅니다. 수선의 교점 수심이야.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이 문제는 안 풀 겁니다. 이 문제는 안 풀 거야. 어떻게 구할까? 일단 A점 있죠? A점 있죠? BC라는 점이 있죠? 맞나요? A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수직인 선이잖아요? 그러면 BC의 기울기를 구하면 A, 여기에 수선의 기울기를 알 수가 있겠죠? 그 기울기 알고 A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네. 마찬가지로 B점 지나면서 AC의 수직인선 구할 수 있네요. 그 두 개를 구해서 교점 구해달라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다른 기술 없습니다. 없어요. 그대로 시킨 대로 하면 되겠어요. 다음. 자, 105번. 자, 105번.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런 질문인데, 직선을 봤을 때 꼭 기억할 거 하나, 직선에가 상수가 포함됐다. 어떤 도형이든 함수든 어떤 상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가장 먼저 뭐부터 구한다? 정점부터 구한다. 꼭입니다. 그래서 상수가 포함된 도형 함수에 대해서는 정점부터 구한다. K에 대한 항등식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정점은 K에 대한 항등식. 다시 말해서 x-y가 0이 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0이 되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식을 만족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알았어요?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 x 플러스 y가 2가 되니까 연립하면 x는 1, y는 1 이렇게 나오네요. 다시 말해서 1,1은 꼭 이 그래프 위에 도형 직선 위에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K에 따라서 위치는 달라질 수도 있고 직선의 기울기는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일단 여기까지 그려보겠습니다. 자, 1,1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이거죠. 알았어요? 알았어요? 뭐가 된지를 모른다 이거죠. 이해되니? 하나 그려봅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 이거야. 여기에서 이 직선과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 최단거리로 잽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거리 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거리 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가요? 직선거리가 있고 수직거리가 있는 거죠. 직선거리는 점과 점 사이를 잴 때 이렇게 직선거리를 재고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를 잴 때는 이렇게 수직거리를 재죠. 알겠죠?
이 원점은 지금 점이고 지금 1,1을 지난 직선이니까 얘를 거리를 잴 때 어떻게 된다? 수직거리를 잰다 이거죠. 수직거리. 그래서 이 점을 뭐 H라고 놓으면 OH가 지금 FK가 되겠다 이거죠. 맞죠? 그러면 직선이 달라지면 이 거리도 달라지겠죠. 이렇게. 맞나요? 이해되십니까? 도형이 뭐가 보입니까? 어떤 도형이 보여? 직각이 보였어? 어떤 도형이 보여? 사이즈가 애매한데? 어떤 도형이 보여? 직각이 보이죠? 어떤 도형이 보여야 돼? 좀 선을 이어볼 생각을 좀 하세요. 직각삼각형이 보입니까? 직각삼각형 몇 개 보여? 2개 보이나요? 2개 보이지? 2개만 그린 거예요. 더 그려봐야 되는데. 자, 직각삼각형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직각삼각형 나오면 원이 떠올라야 됩니다. 직각삼각형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 원이 떠올라야 돼. 꼭 기억하세요. 직각삼각형 원입니다. 그래서 원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점 구해놓은 원점하고 1,1하고 그 다음에 수직인 수선의 발을 지나는 이렇게 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 원 위에 누가 있다? 수선의 발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알겠나요? 원 위에 수선의 발이 있어. 그러면 H가 지금 원 위에 있다 이 소리잖아요? 맞나요? H가 원 위에 있다. 그래서 OH가 최대가 되려면 얘는 고정점이고 이 원 위에 H가 있는데 어디가 가장 멀겠냐 하는 거야. 어디가 가장 멀냐면 현재 요 선을 지름을 하는 원이 됐으니까 요 선이 가장 길겠죠. 이해됐습니까 지금? 지금 도형적인 상황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알았나요? 아니 그러면요. 그러면 직선이 어떻게 있다는 소리입니까? 직선이 이렇게 있다는 소리입니다. 1,1을 지나고 이렇게 0,0하고 1,1을 잇는 선하고 이게 수직으로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이야. 이럴 때 OH, FK가 최대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도형으로 해석해준 겁니다. 알겠나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FK 최대값은 얼마다? 1,1 루트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지금? 이런 상황에 맞게 그림을 그리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 알았어요? 소설을 하면 이렇게 도형으로 설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 방법을 일단 추천합니다. 이렇게 풀면 가장 쉽게 빨리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다시 봅시다. 요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 직선이 지금 1,1을 지난 직선이 많이 있다 이거야. 알았어요? 요 직선에서 지금 원점에서 거리를 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수직으로 이렇게 잰다고요. 맞나요? 그럼 직선이 이 점을 지난 직선이 움직이게 되면 다시 수선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그러다 보면 가장 먼 거리가 있다 이런 말이죠.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할 질문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나니까 바로 0이 되겠고. 알았어요? 그런 점들을 수선의 발을 연결하다 보니까 원이 나왔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먼 길이는 요 0,0하고 1,2를 직선과 수직이 되는 상황일 때 가장 거리가 멀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됐어요? 이해하세요? 어떤 점을 지나면 직선과 수선의 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원점이 아닌 점에서 거리를 잴 때 식이 좀 복잡합니다. 식이 복잡해. 식을 적어줄 텐데. 자, 원점과 직선 사이 거리식 한번 적어볼게요. 거리식 어떻게 됩니까? 거리식은 어떻게 돼? 오, 정신 차리라니까.
식 어떻게 된 거예요? 얘를 xy를 정리를 해야겠죠? k-1x 플러스 마이너스 k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나요? 원점에서 거리를 구하고 있는 중이야. 거리는 어떻게 합니까? 루트 k-1의 제곱 플러스 뭐하고 써 지금? 뭐하고 써? x y 마이너스 k 플러스 1 y 플러스 2 이렇게 적어야겠죠? x, y 상수 이렇게 정리해야지 우리가 거리식을 구할 수가 있죠.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0,0에서의 거리 이렇게 되겠죠. 식 맞으시죠? 공식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제 꼭 나옵니다. 이 거리 요걸 이용한 문제 꼭 나와. 직선에서 나오고 원에서도 나오고 는 절대값은 다 양수니까 있을 필요가 없겠고 분모를 정리했더니 지금 2k제곱 플러스 2분의 2가 되겠네요. 뭐라 마무리가 문제가 쉽게 나왔네요. 자, 거리에 대한 얘가 최대값은 분모에 k가 있으니까 2차식이니까 얘가 최소가 됐을 때 문제 최대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k가 0이 될 때 이런 말이겠죠. 맞나요? 자, k가 0이 되는 상황을 한번 상황을 판단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용과 똑같이 나와야 된다. k가 0이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k에다 0을 넣으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넘기면 이 1이 되네요.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요 직선이다 이 말이죠. 알았어요? 지금 그래프 도형으로 내가 해석을 한번 한 거고 식으로 해서 풀어왔을 때 도형으로 넘어온 거야. 똑같은 말입니다. 알았어요? 도형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빨리 마무리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0,0이니까 이 점이 좀 쉬워졌어. 0,0이 아니면 훨씬 더 이게 더 복잡한 식이 나옵니다. 훨씬 복잡해 이것도. 원점이 아인 점이 나오면 훨씬 복잡하니까 이 도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다음 111번. 자, 111번 좌표평면 위에 세점 6,0, 0,-3, 10,-8에 대하여 삼각형의 내접하는 원의 중심. 내접하는 원의 중심 뭡니까? 내심이죠, 내심. 내접 원의 중심. 알았어요? 자, 이 문제는 좀 방법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지금 설명을 할 건데 일단 도형 ABC라는 도형이 우리가 아는 쉬운 도형일 때와 그러지 않은 도형일 때 나눠지는데 특히 어떤 도형일 때 제일 쉽냐면 직각삼각형일 때 제일 쉽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내심에 대한 특징을 좀 판단하고 가면 도형할 때 한번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지만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내접원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 길이가 A, 이 길이가 B, 이 길이가 C면 우리는 이 길이 X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되죠? A하고 C를 더해서 B를 빼고 2로 나누면 X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맞나요? 많이 나온다 있습니다. 많이 나온다 있어. 이 문제는 근데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없다고 보여요. 이거는 뭘 구할 수 없어? 내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직각삼각형에서는 얘가 직각삼각형에서는 내접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길이하고 얘가 직각이 됩니다. 이 길이하고 반지름이 똑같죠? 그렇지? 이 길이를 구하면서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도형이 나왔을 때 내심을 구하라고 할 때 도형이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내접원의 반지름은 좀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거야.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는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직각삼각형이 나왔다는 것은 그거를 이용해서 좀 문제를 풀면 좀 편해질 거다 하는 거야. 알았어요? 얘를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자, 내심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내심 구하는 방법? 내심 구하는 방법이 뭐야? 각에서 각을 2등분하죠. 각을 2등분하죠? 그죠? 이게 일반 풀이 방법이 되겠어요. 각을 2등분하고 이쪽 각을 2등분하다 보면 2등분하려면 내심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우리는 이 직선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야. 뭘 이용해서 구합니까? 뭘 이용해서 구해? 이 직선에서 두 개의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째? 같다로 문제를 풀겠죠. 맞나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직선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거랑 두 개가 나옵니다. 식으로 풀면 두 개가 나온다겠어요, 이 문제. 이거는 뭐 내용이 없어. 일단 풀이를 하면 다 풀 수 있는 거야. 그래, 둘 중에 어떤 건지는 그림을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내심 구하는 일반 방법은 이 방법을 쓸 겁니다. 알겠어요? 다른 성질이 좀 더 첨가가 됐으면 그걸 이용하면 좀 더 빨라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이 방법으로 풀어라 이거야. 내심 구하는 것을. 알겠나요? 그럼 다 풀 수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6,0 마이너스 3,0 A B C는 10, 마이너스 8 10, 마이너스 8 이 정도 있겠네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C A각이 직각일 것 같은데 같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내저번을 그리게 되면 자, 이게 직각삼각형을 알았다. 예를 들어서 직각삼각형을 알았을 때 현재 내심의 위치는 사실은 좀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 내저번의 반지름은 우리가 좀 구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방법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을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이 길이를 알았어. 이 길이를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점을 구하러 가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정신 차려라고 제발. 아니 2시간 내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놈 자고 저놈 자고. 자, 이 점이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 길이가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지금 어떤 작업을 통해서 직각삼각형을 알고 세 면의 길이를 구하고 나면 이 반지름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OP 이 거리를 원하고 있지. 이 거리를 원한다는 말은 이 점의 좌표를 원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지? 근데 이 반지름 길이가 의미가 없다 이거야. 이 길이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알았어요? 방법이 있지만 쉽지 않다. 그러면 어차피 내심의 위치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하자? 각을 2등분한 선을 구하자 이거야. 뭐 이쪽 선이든 이쪽 선이든 셋 중에 2개만 구하면 됩니다. 셋 중에 2개만 구하면 돼. 그 중에 제일 쉬울 것 같은 선 2개를 구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그냥 구해볼게요. 여가 6, 여가 마이너스 3, 여가 지금 10, 마이너스 8. AB. 이 기울기는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2분의 1이죠? 보이나요? 2분의 1이고 y좌표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니까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3. 실제 우리는 두 직선의 거리를 이용한 식이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맞죠? 거리식을 할 거니까. 또 하나의 식은 어떤 걸 해볼까요? 요걸 해볼까요? 세 개 다 구해야 되겠네. 세 개 다 구해야겠네. 자, 위쪽식 지금 BC 기울기 얼마입니까? 기울기 10칸 5칸이죠? 10칸 5칸 됐나요? 와우, 힌트 하나가 있네요. 잘 보세요. 요거랑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2분의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알아냈지. 얘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하나는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면 각을 2등분하는 선은 뭡니까? X축과 평행한 선이 나옵니다. 구할 필요가 없었네요.
이해됐습니까? 기울기가 하나는 플러스이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면 x축하고 평행한 선이 나와. x축과 평행한 선의 평행한 선입니다. y축과 평행한 선의 평행한 선, 그 이등분선이라고. 알았죠? 그럼 요 선은 그냥 나왔어요, 여기는. y는 3으로, 마이너스 3으로. 오케이?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요것만 이용하면 되겠네요. 요 직선은 기울기 얼마입니까? 지금 6에서 10으로 갔으니까 4. 오른쪽으로 4로 갖고 밑으로 8만큼 갔죠? 그렇지. 기울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아하, 아까 이게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요거 마이너스 2니까 얘가 수직이 된 건 맞네요. 그렇지? 그래서 요 길이가 나왔으니까 요 점이 잡혀. 직선 어떻게 됩니까?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6,0을 지난 직선. 식을 정리하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2는 0. 식 두 개를 정리하는 겁니다. 얘랑 얘. 됐나요? 그래서 이 직선은 이거고요. 이 직선은 이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직선 지금 이 직선 구하면 중요해. 이 직선 어떻게 구합니까? 거리로 구하죠. 어떻게 구합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걸로 문제를 풀죠. 그래서 이 점을 뭐라 놓는다? 뭐라 놓을까요? 그냥 A, B라 놓겠습니다. A, B라 놓으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요놈 루트 1의 제곱 2의 제곱 5분의 절대값 a-2b-6 하고 요놈 절대값 루트 5분의 얼마입니까?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죠. 맞으시죠? 그래서 루트는 없어지고 a-2b-6은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서 플러스일 때는 a 플러스 3b 마이너스 6은 0 돼 있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3a 넘겨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알겠나요? 그 중에 우리는 어떤 겁니까 지금? 자, 요 직선과 요 직선을 이등분하는 선은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걸 뽑자 이겁니다. 양수인 것. 기울기 양수인 것은 지금 얘입니다. 맞죠? 그럼 비율이 안 맞아서 막 기울기가 왜 이렇게 맞구나? 요게 요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식이 지금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요 직선하고 누구랑 아까 y는 마이너스 3하고 연립을 하게 되면 교점을 구하는 거죠. y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습니다. p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더니 a는 3 이렇게 나왔네요. 다시 말해서 좌표가 3,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내심의 좌표는 요 방법을 이용해서 푸니까 시간이 꽤 걸립니다. 알았나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직선 3개를 구해서 그 두 직선의 이등분선을 구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한다 이런 말이야. 알겠나요?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연산 과정이 좀 빨리 넘어가는 과정만 연습을 하면 되겠죠. 알겠죠? 알겠어요? 요 방법을 다 풀라 이거야. 일단 여기에 도형적 성질이 좀 있으면 좀 더 빨리 푸는 방법도 있다. 알았어요? 이게 1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너희들이 힘들고 시기 길어서 귀찮아서 이 문제를 많이 잘 안 풀어. 오답률도 꽤 높은 문제입니다. 알았어요? 네. 이렇게 식을 적으면 무조건 맞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시간은 걸리지만. 됐죠? 다음 시간에 지금 뭐 할게 좀 보네. 지금 131번 요거 증명 연습 한번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겠습니다. 연습 교수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자, 도형 문제, 도형을 해석하는 문제 몇 가지만 설명해 주고 너희들 문제 푸는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문제 파악은 이렇습니다. A, B, A, 여기 사각형 이렇게 있는데 이 네 개의 위치에서 가장 모두 거리의 합이 가장 가까운 데를 찾으려고 그래. 사각형에서 거리의 합이 가장 가까운 위치는 거리의 합이 가까워야 돼. 거리의 합이 가장 가까운 위치는 어디냐면 대각선의 교점입니다. 여기에 있었을 때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합이 최소가 됩니다. 사각형 제일 쉬운 문제야. 알았어요? 사각형. 삼각형은 뭐가 있습니까? 거리의 제곱의 합이 나오죠? 거리 제곱의 합의 최소 점점은 약간 무게중심을 띠죠? 얘는 거리의 합이 아니라 거리 제곱의 합이야. 거리 제곱의 합.
숫자 봅시다. 40번. 좌표 평면 중에 세 직선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둘러싼 도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야. 자, 이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현재 지금 여기는 하나는 2이고 이거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얘가 직각이죠? 직각. 그 다음에 얘가 이등변이 됐다는 말은 우리는 뭘 생각해달라? 뭘 생각해달라? 수직 이등분선을 생각해달라 이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등변 삼각형 수직 이등분선 무조건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이거야. 그러면 현재 다시 얘가 직각이 되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해되나요? 지금 두 개 y는 2x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의 두 개의 수직인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m의 직선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 m은 기울기만 알아내면 되니까 요 직선 구해내면 요 기울기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런 생각도 할 수 있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요 점에서 원점에서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다 보면 요 선도 또 나오죠. 요 선도 나오잖아 지금. 우리 두 직선의 그 각을 이등분한 직선을 구한단 말이지. 그러면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나와.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온단 말이지. 그럼 현재 얘하고 얘가 진이 평행이 되겠죠. 알겠나요? 이 두 개의 선 중에 우리는 요 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m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똑같은 말입니다 실은. 자,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구하면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와요. 현재 우리가 원하는 답은 기울기의 양수인 거 구해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들어보세요.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0,6 어디입니까? A 여기가 0,6 B는 18,0 뭡니까? 1대 3인가요? 1대 3 맞죠? 지금 1대 3을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1대 3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울기 얼마입니까 지금? 이 두 선 이렇게 하면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AC와 BC에 같습니다. AC하고 BC 이등변 삼각형이네. 이등변 삼각형은 당연히 수직 이등분선 생각해야겠죠. 맞죠? 거기에 지금 AC를 1대 3 AC를 1대 3 BC를 1대 3 위치가 똑같네 지금. 맞나요? 여기가 1대 3 여기가 1대 3 그럼 B입니다 이제. B 그러면 PQ하고 AB가 지금 평행선인가요? 평행선. 그리고 CPQ의 무게중심은 선을 어떤 선을 그어야 돼? 수직 중선을 그어야 돼. 중선. 근데 중선인데 우리가 도형이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선이 수직이 되나요? 이렇게 수직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무게중심은 2대 1인가요? 2대 1 맞죠? 근데 여기서 3이니까 여기가 2대 1이면 여기도 1이 되네요. 3대 1이었으니까 2대 1대 1 이렇게 되죠. 맞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G가 지금 우리가 판단한 게 지금 여기가 B가 2대 1대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나온 조건이 뭡니까? CG의 길이가 나왔네. CG가 됩니까? 이 길이가 나왔죠. 이 길이가 얼마다? 루트 10이 나왔죠. 그러면 이 길이도 얼마가 돼? 루트 10이 되나요? 보입니까? 보여요? 자, 루트 10이 왜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아까 길이가 삼각형 아까 6하고 18이 1대 3이었죠. 1대 3 1대 3이었죠. 1대 3이면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루트 10 나온 이유가 루트 10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야. 알겠나요? 그러면 이 길이 요거 기울기가 3분의 1이었죠. 마이너스 3분의 1. 요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3이 되겠죠. 3이 되는데 이 길이가 루트 10이면 한 칸, 세 칸 이렇게 갔다는 소리야. 이게 됩니까? 지금 루트 10이 나온 이유가 루트 10의 거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기울기가 3인 내에서 한 칸, 세 칸을 가게 되면 요 길이가 루트 10이 된다고. 알았어요? 이게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직선 내 거리를 구한 겁니다. 좌표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다 보였습니다. 이 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중점이니까 9,3이 되죠.
그러면 C의 좌표는 얼마야? 한 칸, 세 칸, 한 칸, 세 칸이니까 11,9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구한지 알겠니? 뭐 이 정도 암산은 쓴 것도 별로 없어요. 1대 3이니까 루트 3이 B로 해서 나왔다 이런 말이야. 자, 이 문제 얼른 풀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이 문제는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해석만 하면 식은 아주 쉽게 되니까 잘 봐. 삼각 그림과 같이 A점 있고 B점 있고 C점을 삼각형이 있습니다. AC 위에 지금 은을 잡아서 P를 잡았고 P를 지나면서 AB의 평행한 선, P를 지나면서 BC의 평행한 선, 아하, 평행선, 만나는 점 평행선 이렇게 선을 그었다 이 소리네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그었을 때 사다리꼴의 넓이, 요 사다리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네요. 됐죠? 자, 사다리꼴의 도형이 깨져 있지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삼각형은 이 전체 ABC는 삼각형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ABC는 결정되어 있어.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면 되나요? 그렇지? 그리고 선이 어떻게 되어 있어? P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어딘지 아직 모르죠? AC 위에 있는 점이죠? 잘 보세요. 평행선이 나왔으니까 뭘 이용하자? 닮음을 이용하자. 평행선이 나왔으니까 뭘 이용하자? 닮음을 이용하자 이거야. 평행선이 나왔으니까 뭘 이용하자? 닮음을 이용하자. 전체를 B를 1로 보면 얘를 1로 보면 B가 1로 보고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됩니까? T로 쓰겠습니다. T는 당연히 1보다 작겠죠. 맞죠? 그러면 넓이 B가 어떻게 됩니까? 요 삼각형하고 전체 삼각형 넓이 B가 T제곱 대 1이 되나요? 전체 넓이가 S면 여기다가 S만 곱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 넓이는 얼마라고? T제곱 S. 맞죠? T제곱 S. 맞죠? 이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1점은. 여기는 1-t죠. 얘가 T니까 얘가 1-t가 되겠지. 그럼 이 넓이는 얼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았으니까 1-t의 제곱 S 맞나요? 맞죠? 그럼 얘가 1-t면 이쪽 B도 지금 1-t B입니다. 얘하고 얘의 B고 얘하고 얘의 B가 같은 T가 아니야? 그럼 요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하고 전체 삼각형하고 또 닮았죠? 다시 말해서 이쪽 삼각형 넓이는 T제곱 S 됐니? 삼각형 3개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T제곱 S 1-t제곱 S T제곱 S S는 삼각형 ABC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되니까 요놈의 무슨 값을 원하고 있어? 우리는 사다리꼴의 넓이 최대값이니까 요놈의 최소값을 원하고 있으니까 요놈이 2차식이니까 3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니까 t가 얼마일 때? t가 3분의 1일 때 맞나요? t가 3분의 1일 때 넓이 최대값이 있다. 쉽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문제 힌트만 주겠습니다. 힌트. 자, 지금 요 삼각형을 하고 요 사각형하고를 비교하면 여기가 지금 높이가 되겠죠. 빨간 삼각형은. 그러면 지금 파란 삼각형은 이렇게 쪼개게 되면 하나는 이게 높이, 하나는 이게 높이. 맞나요? 다시 말해서 빨간 삼각형의 높이와 파란 삼각형을 절반을 쪼개면 삼각형 2개가 나오는데 2개의 삼각형 높이가 일치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럼 높이가 일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밑변의 B가 넓이의 B가 되겠네. 맞나요? 그럼 넓이가 같다는 말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쩐다? 같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겠죠. 요 부표만 넘어가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과제 들어갑니다. 과제 여기 푸시고요. 1. 좀 정신 차리고 좀 부지런히 푸십시오.
오늘 양이 많네. 원 여든간에 1등급 전까지 숙제를 해주겠습니다. 원 1등급 전까지. 오늘 양이 많지만 좀 부지런히 푸십시오. 1등급 별로 없네. 오케이.